내 몸에 부족한 수분이 병을 부른다? 거친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듯 건조한 몸에도 수분을 채워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메마른 몸에 수분을 채우는 방법부터 수분을 지키는 방법까지 올겨울 완벽한 건강 미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체내의 수분 균형을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건강 미인이 될 수 있다. 이규호 고수입니다. 건조함에 공포까지 느낀다는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의 건강주의보를 거두가주세요. 김순남 의뢰인. 저희 아이들은요, 이 가을만 되면 코를 살짝만 건드려도 코피가 나요. 그게 매일. 제 같은 경우에는 눈은 막 껌뻑껌뻑거려가지고 이게 뻑뻑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긁으면 거기에 지렁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부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무슨 심각한 병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이 몸 속에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굉장히 진해질 수가 있고요. 두피 쪽에서 각질이 많이 생기고 가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뿐만 아니라 이 피부에도 허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가려운 증상, 이런 것들이 모두 몸속의 수분 밸런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몸 내부를 흐르는 혈액, 이런 것도 전부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밸런스가 많이 떨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소변이 짙어지고 눈물이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물의 섭취 양은 자기 몸의 3.3%, 0.033을 몸무게에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몸무게로 필요한 물 섭취량을 확인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김순난 의뢰인은 1.8리터가 적당하고요. 큰딸 은수는 하루에 1리터. 그리고 큰아들 현수는 1.5리터. 귀여운 막내는 600ml로 정해졌습니다. 커피를 연하게 해서 정말 이만큼씩 아예 이거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이 아니고 이뇨작용이 너무 이제 센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든 그런 이제 커피나 기타 이제 음료수 그리고 녹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섭취를 많이 하시더라도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왕 마시는 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한약 재료로도 사용되는 산수유는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 번에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는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콤달콤 복분자는 피로회복과 기력 보강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변비에 좋은 시래기까지 이 중에서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 찻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은 다음 따뜻한 물을 약 300ml 넣고 우려냅니다. 물을 마시기 힘든 분은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를 우려서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기침을 자기 전에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마른 기침을 해요. 기도 쪽, 특히 상기도 부위가 많이 건조하다는 의미거든요. 증상이 이제 약하던 분들도 가을, 겨울 많이 건조해질 때 기침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가래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찐득해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혜림이 같은 경우도 상기도 부위에 건조함이 조금 지나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물병을 소독했다가 아침에 그 티백으로 차를 샜다 물병을 다 넣어줘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일단 혜림이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량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침이 많이 생기고 상기도가 많이 건조해지면 감염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나 편도선염, 인후염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한 컵, 그러니까 100ml 정도에 소금을 5g 정도 넣고 잘 섞은 후에 그 100ml를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아침, 저녁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건조해진 기관지로 인한 마른 기침, 소금물 가글로 간단하게 해결. 그렇다면 건조한 코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큰아들은? 거의 매일 코피를 흘려요. 그래서 혹시 실내가 건조해서 그런가 해서 빨래도 널어보고 그 방에 화분도 키워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코가 건조한지 만져서 나는 고피 유형이에요.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체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체액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비강 내부가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 거죠. 외부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상처가 나게 되고 조금 더 심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코 속 점막이 마른 현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박하잎. 일단 준비된 약재는 박하인데요. 네. 박하요? 네. 그 내부 점막을 팽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내부에 그 열기, 그러니까 화농성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박하를 일단 보울에 살짝 아래가 이제 덮일 정도까지만 넣으시고요.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네. 조격을 할 때처럼 많이 부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적당량의 굉장히 뜨거운 물을 많이 부으시면은 김이 나오게 되죠. 이 김을 얼굴에 대고 코에 대고 쏘시면 됩니다. 코 속의 건조함을 달랠 수 있는 박하잎 수증기 요법. 30초 간격으로 했다가 떼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10분 정도씩 해주면 굉장히 비 내부의 점막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간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른 자세. 고개를 숙이면 증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 정면을 바라보며 호흡하세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간지럽고 그래요? 허벅지랑 또 등이랑 배랑 엉덩이 엉덩이가 어때요? 가려워요.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을 해결할 다시마 약탕을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다시마와 소금 그리고 따뜻한 물만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세숫대야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 많이 뜨거우신 게 좋습니다. 42도에서 3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정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살균 소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손수건에 다시마 50g을 넣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우려냅니다. 다시마가 우러나면 소금 1숟가락을 넣으세요. 지금 은수 같은 경우는 하체 쪽이 많이 건조하므로 세숫대야보다는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재 수건을 한 3봉지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5스푼 정도로 넣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에서 환부를 비비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담가 두시기만 하셔야 되고요. 계속 비벼주시면 이제 그게 이제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담그시는 거. 역시 손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손만 가만히 담그셔야 되고 그 안에서 비비거나 하시면 물리를 하시는 것이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지났으면 자연 건조를 하나요? 아니면 수건으로 바로 닦나요? 염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목욕탕에 가셔서 싹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는 꼼꼼하게 닦아야 피부 질환을 막을 수 있고요. 피부가 마르지 않게 로션을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 다시마 약탕 알맞게 활용해서 피부 미인 되세요. 마지막으로 늘 눈이 불편하다는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구 건조증이라면 내게 맡겨라. 최승일 안과 전문의. 성인 3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하다는 안구 건조증.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각해진다고요? 잘 안 보인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눈에 모래가 들어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물감 그런 증상이 있고 눈곱이 낀다거나 충혈됐을 때 내 눈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자연적인 광선보다는 이런 인위적인 빛을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니터를 많이 보는 경우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눈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의뢰인의 안구 건조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팀타올은 이제 좀 얇은 수건은 물에 적신 다음에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시면 적당히 따뜻해집니다.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따뜻하게 데웁니다.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수건이 따뜻해지면은 그걸로 눈 위에다가 한 1분 정도 올려놓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가 없을 경우에는 뭐 뜨거운 물에 담아서 수건을 쫙 짠 다음에 눈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시튼 타월의 그 장점은 일단 물에 적셔 있고 뜨뜻하기 때문에 그 눈 위에 있는 그 근육의 그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수분이 눈 안에 들어가서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간단 비법. 눈 주변에는 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천천히 꼭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뭉쳐있던 근육도 풀어지고요. 순환이 잘 되고, 그런 면에서 노폐물도 배출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눈 건강은 물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 안구 마사지, 정말 쉽죠? 컴퓨터 볼 때는 5대1입니다. 50분 보고 10분 쉬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볼 때는 2대1입니다. 20분 보고 10분 쉬기.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거려주는 거, 그리고 쉴 때는 먼 산 바라보기, 그리고 눈 안구 돌리기.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 찾으셔서 이제 처방을 받고 인공 눈물약을 전환하고 하는 겁니다. 따뜻한 스팀 타월로 안구 건조증까지 완벽 해결!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 바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진피가 준비됐는데요. 진피라고 아주 한방에서 많이 쓰이는 약재인데요. 귤 껍질을 바싹 말린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입니다. 이 두 가지 약재를 갈아서 이제 환으로 만들어서 제조해 놓고 매일매일 일정량을 복용하시면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꿀은 뭔가요? 꿀은 사실 변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환을 만들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피는 그 체내에서 기를 순환을 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장에 부족한 그 수분을 약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린 은행과 진피를 1대1 비율로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는 재료를 쓰면 곱게 갈리지 않으니 꼭 말린 것을 사용하세요. 곱게 갈린 가루는 그릇에 옮겨 담아 꿀을 첨가해서 되직할 정도로 반죽을 만듭니다.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짙어져서 뭉쳐지지 않으니 이 또한 주의하세요. 완성된 반죽은 먹기 좋은 크기로 둥글려 환을 만드는데요. 완성한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동안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면 끝! 먼저 물 1리터를 준비하고요. 파는 잎부분을 제거하고 줄기와 뿌리만 사용합니다. 팥뿌리는 총백이라 불리며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한 소끔 끓인 물을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꿀을 첨가하면 달콤한 맛 덕분에 마시기도 쉽다고 합니다. 빈속에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효과 만점이에요. 이렇게나 다양한 비법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분 관리의 시작이 가족의 건강과 지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시작해봐야죠.